오늘 주제는 우리 직업 상담 이론 중에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 나오는데, 제가 제 이론들 중에서 참 좋아하는 이론이고 또 관심이 가는 이론이라서 이것을 실생활에 좀 응용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책에 있는 이론으로 끝내지 말고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연애는 잘 하시나요? 잘 하시겠죠. 사랑도 잘 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잘 읽어내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또 사업도 상대방의 거래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심리나 그 뒤에 숨어있는 배경을 잘 읽어서 사업도 잘 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게슈탈트 상담 이론을 좀 아시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배경을 잘 읽어냄으로써, 즉 상대방의 숨어있는 그 저의를 파악해 봄으로써 우리 실생활에도 도움이 될 듯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요. 삼각형 5가지와 삼각형 5개와 오각형 하나가 있다면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삼각형 5가지와 오각형 하나로 끝날까요? 만약에 삼각형 5가지와 오각형 하나만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 숨어있는 저의를 잘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즉 벨이 떠올라야 되지요. 자, 그러면 벨이 7개 있다라고 합시다. 벨이 7개 있다면 벨 7개만 보면 우리 게슈탈트에서는 그거를 정경뷰라고 이야기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벨 7가지입니다. 그것을 합치면, 연합하면, 믹스하면 또 다른 형태의 모양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요. 이를테면 북두칠성은 연상이 되나요? 벨 7가지를 정경뷰로 한다면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을 북두칠성 같은 것을 백그라운드, 배경이라고 하지요. 정경과 배경을 잘 교차할 수 있고 정경과 배경을 잘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며 사랑도, 연애도, 사업도 잘 한다라고 보지요. 제가 그림 3가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자는 루빈의 컵이라는 거죠. 혹 루빈의 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게슈탈트를 소개할 때 대표적인 그림이지요. 옆에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나요? 아마 심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게슈탈트 이론에서 이 그림을 많이 보았을 텐데,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그림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컵이나 잔, 아니면은 화분처럼 생긴 것만 보이나요? 아니면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도 보이나요? 만약 여러분이 바로 봤을 적에 잔이나 컵만 보였다면 그것을 정경이라 그러고, 숨어있는 마주보는 두 사람의 얼굴은 배경이 되는 거죠. 혹시 처음 보실 때 두 사람의 얼굴을 놓친 것은 아닌가요? 만약에 놓쳤다면 상대방의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사물에 대한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저의를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경과 보이지 않는 배경을 잘 읽어내야 할 텐데, 이거를 펄스는 정경과 배경의 분류라고 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지요. 이 두 번째 그림은 고개 돌린 여자와 고개 숙인 할머니라고 부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저 어여쁜 아가씨와 마귀 할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 이쪽에 보이나요? 마찬가지 심리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한두 번은 봤을 테고 아마 또 처음 그림을 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탁 봤을 적에 무엇이 보이나요? 당연히 고개 돌린 여자 보이나요? 젊은 아가씨지요. 그럼 고개 돌린 여자이고 보이지 않는 고개 숙인 할머니, 마귀 할머니처럼 그렇게 잘생긴 할머니는 아니에요. 고개 숙인 할머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고개 숙인 할머니가 배경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경, 보이지 않는 배경, 이거를 전경과 배경 또는 전경과 배경의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고개 숙인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마음, 또 어떤 사물에 있어서 그 저의 아니면 계약서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읽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전경과 배경의 분리는 정말 중요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리하여 각각 캐치를 잘해야 합니다. 게슈탈트는 건강한 사람은 전경과 배경의 분리를 잘 한다고 그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전경과 배경의 분리를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드리지요. 이쪽에 보이나요? 세 번째 그림은 나무와 동물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쪽에 떴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심리학을 하신 분들은 한두 번 보았을 수도 있고 아니 심리학을 하신 분도 생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번도 못 보아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여러분 딱 보았을 적에 처음 무엇이 보이나요? 그냥 분재 같은 곳에 소나무나 항나무만 보였나요? 그것이 보였다면 그것이 전경이고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요. 왼쪽에 고릴라지요. 오른쪽에는 암사자 같은 고릴라와 암사자가 마주보고 있지요. 그것이 처음에 보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경과 배경을 잘 분리하기도 하고 연합하여 전체성, 통합성 함께 읽어내는 것을 독일어로 게슈탈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모양, 모습, 행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독일어로 보통 불러서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 앞에 내담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물 좀 주세요는 바로 전경이지요. 그럼 이 내담자가 왜 물을 찾을까? 아니면 4층까지 또는 5층까지 뛰어왔나? 그게 배경이지요. 여름 더운 계절인가? 그것이 배경이지요. 아니면 내한테 급하게만 할 이야기가 있나? 그것이 배경이지요. 그 숨어있는 물 좀 주세요 그 전경 말고 숨어있는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잘 읽어내야 이 내담자를 진솔하고 정확하게 진정성 있게 상담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상화를 한번 보지요. 보통 추상화에 놓는 그 전경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추상화에 놓는 그 그림을 딱 봤을 적에 흔히 명화 중에서도 추상화요.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뷰, 전경이라 하지요. 그런데 그 추상화를 그린 작자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 추상화에서 뭘 의도하는지 그것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경을 읽지 못한다면 추상화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겠지요. 명화를 제대로 읽어낼 수 힘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작가가 나이테를 그려놨다고 합시다. 나이테, 나무 나이테 그것을 추상화를 하고 그려놨다면 그 나이테는 그저 전경에 불과합니다. 이 화가가 나이테를 보고 인생무상, 세월, 자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캐치하여 읽어내는 능력을 배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솔직히 사실은 배경을 잘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경과 배경의 개념은 좀 아시겠나요? 혹시 위 그림에서 위 세 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읽어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안 보이는 그림이 있나요? 즉 첫 번째 그림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얼굴이 안 보인다든지 두 번째 그림에서 고개 숙인 할머니 또는 제가 마귀 할멈이라고 이야기했죠. 마귀 할멈이 혹시 안 보이신 분이 있나요? 세 번째 그림에서 좌측에 있는 고릴라와 우측에 있는 호랑이가 안 보일 수 있나요? 물론 보이겠지요. 그 뒤로 물러나 있는 내 눈에서 내 생각 사고에서 물러나 있는 그림을 물러나 있는 것을 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알아차렸을 적에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든지 이렇게 지적해 줌으로써 알아차렸을 적에 그것을 알아차림, 영어로는 awareness, 우리말로 각성, 알아차림, awareness, 각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게슈탈트 이론에서 알아차림의 뜻을 알겠나요?
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것을 내가 캐치하고 알아낼 때 내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알아차렸을 적에 욕구 출현되어서 그것을 알아차렸을 적에 그것을 알아차림, 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시든 사랑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그 배경을 잘 알아차림, 각성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연애든 사랑이든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게슈탈트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소개하면 미해결 과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해결 과제는 게슈탈트 이론 중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원망, 분노, 적의, 적개심, 즉 억압된 감정을 미해결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많이 있으면 한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고 또 쓰리게 하지요. 저는 정말 옛날에 저에게 남아있는 미해결 과제가 있었습니다. 잡히면 정말 니킥 날리고 엘보킥 날려서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었지요. 세월이 지난가 세월 속에 연륜 속에 삶 속에서 희석이 되어서 지금은 그 미해결 과제, 억압된 감정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저도 있었지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감정을 정화하고요. 억압된 감정을 해소해내는 것도 그것을 게슈탈트라고 합니다. 그 미해결 과제를 잡아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든 또 욕구와 감정을 발산하든 하여 바깥 세계와 접촉하게 할 때 게슈탈트의 형성, 게슈탈트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게슈탈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감정을 오롯이 정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것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나만 미해결 과제, 억압된 감정이 많으면 내만 손해니까요. 그 상대방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념조차 가 있지 않지요. 내만 감정 억압, 감정 착취, 실생활에 해로운 것을 던지기 때문에 빨리 게슈탈트를 형성하여 풀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혹시 미해결 과제,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적의 적개심 이걸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게슈탈트를 형성하여 풀어버리는 것이,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감정의 착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게슈탈트의 순환 6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게슈탈트 순환 6단계, 이거를 다른 말로 접촉주기 6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시연 한 번 넣었고요. 또 직업상담사 1급에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즉 게슈탈트의 순환과정 6단계를 써라. 또는 접촉, 이 접촉이 바로 게슈탈트거든요. 무엇이 접촉인지 한번 봅시다. 예, 접촉 순환주기 6단계를 써라,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그림 이쪽에 떠나요? 6단계가 아마 보일 겁니다. 뒤에 두 개를 넣으면 8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1단계 물러남 배경되어 있죠. 제가 예를 들면 1단계 물러남, 만약에 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열심히 아침 9시 10분부터 4시간 강의를 1시 10분까지 열심히 강의했지요. 그것이 1번입니다. 배경으로 가있지요. 아무 생각이 없이 열심히 강의만 했습니다. 2번요. 감각되어 있지요. 욕구 출현. 4시간 열심히 떠들었으니 아마 배고픔이 생각날 거예요. 이때 감각은 배고픔입니다. 3단계가 알아차림. 우리 아까 이야기한 어웨리어스, 각성입니다. 배고프면 오늘 점심은 뭘 먹지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지요. 제가 여기 알아차림을 순두부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얀 순두부를 이 밥에 비벼서 먹는다든지 그게 그 알아차림. 3단계 순두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제 꼭지 좀 꺾고 내려갑니다. 4단계 에너지 동원요.
어느 집이 순두부집인지 옛날에 맛있게 먹은 순두부집이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4단계 에너지 동원입니다. 5단계 행동이지요. 이제 집을 찾아서 먹으러 갑니다. 액션,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6번 내가 욕구 출현되었고 2단계, 3단계 알아차린 그 순두부를 만나서 맛있게 먹게 되면 그것이 접촉입니다. 이 접촉을 게슈탈트의 형성 또는 게슈탈트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단계 아무 생각 없이 배경에 있다가 뭔가 하다 보면 뭔가 생각이 납니다. 그걸 2단계예요. 그걸 뭘 한다고요? 감각 욕구 출현. 그럼 감각 욕구 출현이 나타나면 어떤 감각 욕구 출현이 나타났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3단계 알아차림. 제가 순두부라고 그랬고 에너지를 동원하여 찾습니다. 어느 순두부집이 맛있는지 주변에 순두부집은 있는지. 4단계 행동이고요. 찾아갑니다. 먹었다 접촉력. 그럼 게슈탈트 완성되죠. 그럼 점심 해결이 되었다 그죠? 그럼 점심 먹고자 하는 그 욕구는 다시 배경으로 내 머릿속에 없어집니다. 그것이 7단계 물러난 배경이고요. 그럼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제 경우를 이야기하면 오후에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후에 혹시 프린트물 할 거는 없나? 그래. 오후에 프린트물 그거 요약문 하나 프린트해야지. 그것이 8번요. 다시 감각 욕구 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8단계입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지요. 제가 이 이론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이론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든 또 우리 좋은 명화라고 하는 그림이든 사물이든 그 숨어있는 배경과 그 의도를 잘 읽어야 하는데 그 숨어있는 배경과 그 의도를 읽어라 하고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화라는 그림을 볼 적에도 그 눈에 보이는 전경 말고 그 보이지 않는 작자의 의도, 배경을 읽어라 하고 항상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듯하여 이 이론을 좋아합니다. 그걸 읽을 때 게슈탈트 형성이라고 그러지요. 즉 내가 그 순두부를 이야기했는데 순두집을 찾아서 맛있게 먹을 때 게슈탈트는 형성되고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 언어, 말,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의도와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읽을 때 연애든 사랑이든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혹시 쌤 물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전경이라고 그랬지요. 물 좀 주세요. 거기에 숨어있는 배경이 뭘까까지 읽어낼 때 상담사로서의 올바른 내담자의 내면을 진정성 있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상담사가 아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읽어낸다면 배경을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게슈탈트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실직은 무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직업을 구할 때까지. 직업 상담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직업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유자격자 분이나 직업 상담사로서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